뭐 처음 배우는 내용은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지? 일단 오늘 이제 근호를 포함한 시계 계산인데 이제 근호를 포함한 시계 계산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이 이제 총 사칙 연산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러니까 근호를 포함한 시계에 대해서 사칙 계산을 이제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내용인데 그냥 별거 없어 오늘. 잘 봐. 루트 A랑 루트 B랑 곱하라고 하잖아. 그지? 그럼 당연히 뭐가 될 거냐면 그냥 루트 안에 있는 애들끼리 그냥 곱해서 계산만 해주면 돼. 그래서 뭐가 나올 거냐면 그냥 루트 A, B다 이렇게 써주기로 하자라고 그냥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루트 3 곱하기 뭐 루트 2를 계산해라 이러면 그지? 루트 안에 있는 애들끼리 그냥 곱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될 거냐면 그냥 루트 6이다 라고만 써주면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니한테 뭐 2루트 3 곱하기 그지? 3루트 2를 계산해라 이래도 뭐 계산이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계산하고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계산하면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그냥 2랑 3이랑 계산해서 6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우리 루트 3이랑 루트 2랑 계산하면 루트 6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만 계산해주면 끝난다라는 거 니네가 써줄 수 있는 거고 예를 든다라면 만약에 뭐 루트 뭐 4 곱하기 루트 8? 뭐 루트 8 곱하기 루트 뭐 24를 계산해봐라 이렇게 니네한테 만약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냥 똑같아. 얘도 무리수고 얘도 무리수니까 그냥 계산해버리면 루트 뭐라고 써도 상관없냐면 여기다 그냥 8 곱해버리면 되지. 4, 8이 32에다가 그지? 8이 16이니까 뭐 192다 이렇게 써줘도 상관없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써줘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루트 안에 이런 것도 배웠지. 우리 여기서 루트 안에 이 안에 어떤 수에 이렇게 제곱이 있으면 얘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니네가 배워놓은 상태잖아. 그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92를 다시 소인수분해 한다라고 하면 뭐 2로 나누면 9, 28, 2로 나누면 6 나올 테고 또 2로 나누면 뭐 48, 또 뭐 4로 나누면 12, 또 뭐 4로 나누면 3 이렇게 될 테니까. 그지? 얘 안에 있는 애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루트에 뭐 2의 제곱 곱하기 4의 제곱 곱하기 3이다라고 이렇게 니네가 쓸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니네가 나오게 되면 그지? 이 제곱들은 그냥 나올 수 있어서 2 곱하기 4 곱하기 루트 3이다라고 써서 얘는 그냥 8 루트 3이다라고 써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니네가 가끔 의문점 드는 학생들이 요런 학생들도 있잖아. 니네 생각 얘가 만약에 2의 제곱이 아니라 니네가 얘가 꼭 2가 아니라 이렇게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쓰고 마이너스 4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3 이렇게 써줄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건 뭐 니네 마음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배웠을 거야. 이 안에 있는 애가 만약에 얘가 나올 때 A가 만약에 음수면 이 안에 있는 애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서 마이너스 A로 나오고 얘가 양수면 그냥 우리가 보통 그대로 나온다라고 니네가 배워놓은 상태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가 바깥으로 나와도 어차피 2로 나오는 겁니다. 얘가 바깥으로 나와도 어차피 4로 나오는 거고 루트 3이라고 써서 얘는 8 루트 3이기 때문에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니네가 이거를 굳이 꼭 2의 제곱이라고 안 쓰고 뭐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그지? 왜냐면 4를 가지고 꼭 4가 꼭 2의 제곱만 되는 건 아니고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니네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든 이렇게 생각하든 어차피 그거의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니네가 뭐 그렇게 신경 써서 뭐 이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런 거지. 그 다음 우리 이제 유리수의 나눗셈인데 제곱근의 나눗셈인데 예를 들어서 루트 A 나누기 루트 B를 하라고 하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아 루트 A 나누기 루트 B를 하라고 하면 그냥 우린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꾼다고 했으니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계산하라고 우린 뭐라고 쓸 수 있냐면 그냥 루트 B분의 루트 A다 라고 계산해도 상관없거든. 근데 우리 수학자들끼리 약속을 했지. 무슨 약속을 했냐면 얘들아 분모에 유리하라는 약속을 했어. 그지? 분모에 유리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분모에다가는 유리수만 사용하자라고 약속을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는 분명히 분모가 무리수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분모에다가는 무리수를 사용하지 말자라고 수학자들끼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얘를 유리수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그럼 얘를 유리수로 어떻게 만들어주냐? 얘를 유리수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바로 루트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 이거 알고 있잖아. 루트 A 곱하기 루트 A라는 애는 그냥 무조건 A다라고 쓸 수 있는 거 알고 있지 이렇게? 우리가 얘들아 그리고 니네 여기서도 잠깐 하나 보면 얘들아 루트 A 제곱이라는 말과 루트 A의 제곱이다라는 말은 완전 다른 말이야. 얘들아. 이것도 니네가 잘 기억해야 돼. 루트 A의 제곱이라는 건 아까 전에 내가 보여줬듯이 이 안에 있는 애가 음수면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고 양수면 그냥 그대로 나온다고 했지만 루트 A의 제곱은 이 안에가 음수든 양수든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고 그냥 루트 A 곱하기 루트 A는 그냥 무조건 A로 나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니네가 꼭 좀 기억해놔. 그래서 우리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A를 해버리면 어떤 무리수에다가 그거랑 똑같은 무리수를 이렇게 곱해버리니까 얘가 유리수로 변신된다라는 걸 니네가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얘를 유리화시켜주라라는 소리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해줘도 상관없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루트 b를 곱하면 우리가 분자에 똑같이 루트 b를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하는 게 좀 전에 배웠듯이 루트 a 곱하기 무리수라면 유리수가 나오는 a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계산하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던 거지. 루트 b 곱하기 루트 b니까 그냥 b다라고 써도 상관없고 이 안에가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b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위에는 루트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렇게 무리수끼리 곱하면 그냥 안에 것끼리 곱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루트 AB다라고 쓰자고 하는 걸 우리는 바로 나눗셈이라고 하는 거야. 뭐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도 쓰여 있듯이 뭐 루트 예를 들어서 8 나누기 루트 2를 해봐라 이렇게 하면 그냥 뭐라고 써도 되냐면 얘는 루트 2분의 루트 8이라고 해서 그지? 니네가 여기다 이렇게 루트 2를 곱하고 루트 2를 곱해서 풀어도 되고 자 일단 먼저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이거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풀어주면 뭐가 나오냐면 밑에는 2가 나올 테고 분자는 루트 16이 나오는데 우리는 루트 16이 4라는 걸 니네가 알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4라고 써가지고 약분해서 2다라고 풀어도 되고 실제로 얘들아 우리가 이게 어차피 곱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약분도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냥 여기서 그냥 솔직히 좀 이렇게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여기서 바로 약분해도 돼. 솔직히 말해서 얘랑 이렇게 약분한 다음에 얘가 그냥 루트 4다라고 이렇게 바로 써도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얘는 결국 얼마가 되는 거야? 2다 이렇게 써도 돼. 특히 니네 이런 것도 있잖아. 가끔 니네가 2분의 루트 2분의 이런 것도 니네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 만약에 루트 2분의 4다라는 걸 나와도 니네가 보통 어떻게 푸냐면 여기다가 루트 2를 곱하고 여기다 루트 2를 곱해서 푸는 게 맞긴 해. 틀렸다라는 게 아니야. 근데 솔직히 니네가 루트 4를 보고 뭐라고 써도 상관없냐면 어차피 루트 16이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럼 루트 2분의 루트 16은 분명히 또 약분이 돼버릴 테니까 얘를 루트 8이다라고 쓰고 루트 8이 2루트 2다라고 쓰는 게 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풀이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니네가 편한 걸로 골라서 풀면 돼. 그러니까 굳이 꼭 무조건 여기에 뭔가 있다고 해서 얘를 무조건 여기다 이렇게 곱해서 풀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약분이 되면 약분해도 상관없다라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니네가 계산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곱셈과 나눗셈은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니네가 머릿속에만 기억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일단 루트 당연히 얘들 항상 거꾸로도 할 수 있어야겠지. 니네가 지금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가지고 우리가 루트 AB다라고 쓸 수 있다라는 사실은 당연히 거꾸로 말하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도 우리는 당연히 루트 A 곱하기 루트 B다라고 쓸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루트에 A제곱 B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뭐라고 써도 상관없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루트 A제곱 곱하기 루트 B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어. 자, 여기서 니네가 얘를 쓸 때 얘가 이 A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 만약에 A가 양수라고 하면 어떻게 나오는 거야? A 루트 B로 나오는 거겠지만 만약에 얘들아 여기서 A가 음수다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A 루트 B로 이렇게 나와버린다. 알겠지? 이거도 좀 니네가 꼭 좀 기억해놔야 돼. 여기서는 물론 아마 내가 봤을 때 첫 번째 줄에 A, B가 양수다라는 말이 문제 처음에 시작할 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만약에 여기 문제 어딘가에도 A, B가 양수다라는 말이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쓸 수가 없어. 꼭 이게 맞다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꼭 좀 기억해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을 좀 알아놔야 된다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만약 니네한테 루트에 마이너스 3의 제곱 곱하기 5를 계산해라 이렇게 니네가 나온다라면 얘는 이런 말이잖아. 얘는 루트에 마이너스 3의 제곱 곱하기 5가 돼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곱하기 루트 5가 돼버리는 거고 그지? 그럼 여기서 니네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얘는 얘랑 사라지는데 요 안에가 음수일 때는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서 그래 얼마가 나온다고 말이지? 3루트 5가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서 나왔다라는 의미를 니네가 꼭 좀 기억해줘야 된다고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예를 들어서 잘 봐. 아까 전에 한번 보여주면 9 곱하기 5가 있을 때 니네가 이걸 생각하는 학생들이 여러 명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얘를 어떤 학생들은 3의 제곱 곱하기 5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테고 분명히 얘를 루트에 마이너스 3의 제곱 곱하기 5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거야. 이건지는 니네가 생각하기 나름이잖아. 어차피 똑같은 말들이니까 그지? 그럼 얘를 풀 때는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5가 루트 5가 되는 거고 얘를 풀 때는 루트에 마이너스 3의 제곱 곱하기 루트 5가 돼버리는 건데 요때는 계산하면 요 안에 있는 애가 양수니까 그냥 얘랑 없어져서 3루트 5가 나오는 게 맞고 그지? 여기 안에는 얘가 음수였기 때문에 얘랑 사라지는데 얘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야 돼.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3루트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무조건 얘는 3루트 5다라는 결과가 탄생되는 거지. 이 중간 과정에서의 생각은 충분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오는 학생도 있을 테고 이걸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오는 학생도 있을 거라고. 근데 어쨌든 결과는 항상 똑같다라는 걸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 주자고. 알겠지? 요런 내용도 니네가 꼭 좀 기억해놔야 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은 요런 거 가지고 아무래도 문제집이 고생이다 보니까 이지 어려운 문제집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좀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나왔던 분모의 유리야. 자, 이걸 이제 바로 수학자들끼리 약속을 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여기도 쓰여 있듯이 일단 루트 a분의 b라는 어떤 숫자가 있으면 여기서 분모가 만약에 우리는 무리수잖아. 얘가 만약 무리수잖아. 그럼 우리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분모에다가는 우리는 무리수라는 걸 사용하지 말자라고 약속을 했어. 그래서 얘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무리수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였냐면 여기다가 이거의 똑같은 수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지. 그럼 루트 a 곱하기 루트 a는 유리수로 바뀌어버릴 거라고. 그럼 분모에 니네가 루트 a를 곱했으니까 당연히 분자에도 루트 a를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는 사실 알고 있지? 맞아? 그러면 거기 맨 뒤 이거 뭐 나오지? 분모 뭐야? 분자는? b루트 a? 똑바로 앉아서 그렇게 앉으니까 당연히 졸리지.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치? 루트 a 곱하기 루트 a라는 거는 a분의 b 루트 a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뭐 루트 3분의 뭐 6을 계산하라 이렇게 만약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일반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푸는 게 정상이라고? 여기다가 루트 3 곱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루트 3 곱해가지고 밑에 분모는 당연히 계산해보면 알다시피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니까 3이 나올 테고 위에는 6 곱하기 루트 3이니까 6루트 3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야. 그런 다음에 우린 얘랑 약분해서 2루트 3이다 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고 아니면 얘들아 이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니네는 자 루트 3분의 6이다라는 거를 얘들아 굳이 막 이렇게 유리를 안 시켜도 니네 얘랑 약분이 된다라는 것도 니네가 눈에 보였으면 좋겠거든. 좀 처음에는 낯설 수도 있겠는데 얘들아 나중에 고등학생이 올라가면 이렇게 풀어주는 게 좀 더 빨라. 그러니까 얘는 루트 3분의 얘들아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어쨌든 얘가 분명히 루트 3이라는 애를 인수로 갖고 있을 거라고. 어떻게 갖고 있어? 2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면 6 나오지 않냐 이렇게? 왠지 알겠지? 니네 이거 계산해라 그러면 당연히 6 이렇게 돼버리지 않겠어? 왜냐면 루트 3 2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놓으면 얘랑 얘 바꿔놓으면 끝 2루트 3 이게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니네가 이렇게 풀어주는 게 지금은 정상이겠지만 어느 정도 좀 이제 크면 이렇게도 니네가 계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6이라는 애를 가지고 2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라도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루트 3을 인수로 갖고 있게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굳이 유리 안 하고도 굳이 이렇게 해서 뭐 약분까지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딱 여기서 처음부터 약분이 된다 이런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또 이래 봐봐. 뭐 이건 왜 안 나오나? 뒤에서 나오나? 자 일단 a 플러스 루트 b분의 c다라는 이런 애도 한번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내가 분명히 분모에 뭐가 들어갈 수 없다고 했냐면 무리수가 들어갈 수 없다고 했거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얘는 유리수고 그지? 일반적으로 얘는 무리수입니다. 일반적으로 그지? 물론 b가 제곱 쓰면 무리수가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무리수야.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얘들아 우리가 이 전체적인 결과는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니까 얘는 분명히 무리수다라는 걸 니네가 알 거야. 그럼 얘를 계산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얘가 무리수니까 우리가 분모에다가 무리수를 두지 말자고 약속을 했잖아. 그럼 여기다가 뭔가를 곱해서 얘를 유리수로 만들어주는 숫자가 있어야 되거든. 그게 바로 뭐냐면 얘들아 이게 뒤에서 더하기 하면서 배우겠구나. 근데 상관없어. 자 지금 하겠습니다. 여기에 뭐라냐면 이거에 a-루트 b를 한번 곱해볼게. 왜 a-루트 b를 곱했냐면 우리가 이런 식이 있거든. 자 우리 공식 중에 a 플러스 b 곱하기 a-b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이런 공식을 보통 일반적으로 합차 공식이다라고 니네가 일반적으로 말할 거고 이 합차 공식의 결과는 뭐가 되냐면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우리는 뺀다라고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어차피 유리수를 제곱하면 유리수다라는 걸 니네가 알고 있을 거고 일반적인 니네가 배우고 있는 루트의 무리수는 무리수를 제곱하면 유리수가 나온다는 걸 알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유리수 마이너스 유리수로 만들어버리면 얘가 유리수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걸 이용해서 분모를 유리화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분모에다가 지금 a-루트 b를 곱했어. 왜? 합차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분자에도 똑같이 a-루트 b를 곱한다라면 이 분모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번은 얘랑 더해져 있고
한 번은 얘랑 빼져 있거든. 한 번은 더해져 있고 한 번은 빼져 있는 애를 우리는 합차 공식이라고 한다고 해서 앞에 거를 제곱하니까 a 제곱이 돼버릴 테고 뒤에 걸 제곱하니까 b가 돼버릴 거야. 루트 b를 제곱하니까. 그리고 나서 빼봐. 그럼 얘도 유리수고 얘도 유리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분모가 유리수가 나온다는 사실을 니네가 알지 않겠냐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우리가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 그럼 이거 분해. 분자는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 얘들아 이거 이렇게 뿌려준다고 생각하니까 AC 마이너스 C 루트 B다라고 니네가 방금 뭐 이거 분배 법칙은 니네가 당연히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걸 우린 바로 분모에 유리하다라고 한다라고 니네가 기억해주면 되겠지. 어려운 내용 없지 얘들아? 유리하라 나눗셈이라는 건 얘들아 이 무리수의 나눗셈이라는 거는 실제로는 그냥 얘들아 별거 없어. 그냥 루트 A 나누기 루트 B라서 그냥 나눗셈은 이게 다야. 원래는 얘들아 그러니까 무리수의 나눗셈이라고 하면 그냥 루트 A 곱하기 루트 B분의 1이 다야. 원래는 이게 끝이야. 그래서 답을 원래는 루트 B분의 루트 A라고 쓰면 끝나는 게 맞는데 희한하게 수학자들끼리 약속을 하나 만들어낸 것뿐이야. 아, 쌤 우리 밑에다가는 무리수를 사용하지 맙시다라고 수학자들끼리 약속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분모의 유리하라고 해서 여기다 그냥 루트 B랑 루트 B를 곱해준다 요 느낌만 니네가 알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또 한 번만 더 해보면 만약에 뭐 2 나누기 1 플러스 루트 3을 만약에 니네한테 계산하래 얘들아. 만약 이걸 계산해보래. 그럼 솔직히 별거 없거든. 그냥 이거 계산하라면 뭐냐면 2 곱하기 그냥 얘들아 우리 나누기는 다 뭘로 바꾸지? 곱하기로 바꾸면서 역수로 이렇게 뒤집어 버릴 거 아니냐고 이렇게. 그래서 이걸 계산해라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냐면 1 플러스 루트 3분의 2가 돼 버릴 거야. 그러면 여기 분모에 뭐 곱해야 돼? 여기 분모에 뭐 곱해야 돼? 얘 유리화 만들려면. 그렇지. 여기다가 1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해야지. 왜 1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하냐면 우리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 합차 공식을 이용한다라면 이 수를 제곱하고 이 수를 제곱하기 때문에 각각을 제곱해버리면 우리가 유리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니네가 이걸 곱했으면 분자에도 항상 똑같이 곱해줘야 된다고 했지. 그럼 얘들아 이 밑에는 합차에 의해서 앞에 거의 제곱 1, 뒤에 거의 제곱 3을 빼라가 바로 합차 공식입니다. 합차 공식은 당연히 알고 있잖아. 한 번 더해져 있고 한 번 빼져 있으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라는 사실. 분해. 그 다음 위에는 그냥 이렇게 뿌려주니까 2 마이너스 2 루트 3이 돼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2 루트 3이다 라고 써주면 끝난다고. 물론 약분까지 해준다라면 이쁘게 마이너스 날려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다 라고 써주면 끝나는 문제겠지. 이걸 우린 바로 분모의 유리하라고 해. 그러니까 실제로 얘들아 뭔가 새로운 걸 배운 건 하나도 없어. 그냥 나눗셈은 우리가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역수로 써주는 게 끝이긴 해. 그런데 신기하게 수학자들끼리 야 분모의 무리수를 쓰지 말자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분자 분모의 똑같은 수를 뭔가를 곱해서 얘를 없애주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거를 이용하는 건 또 앞에서 배웠던 이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이 수를 무리수고 이 수가 무리수일 때 얘를 제곱하면 각각을 제곱해버리면 우리는 유리수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바로 분모를 유리화해주자라고 배운 게 요 내용입니다. 됐지? 여기까지 뭐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라고 믿고 자 그 다음에 뭐야 제곱근값의 합이 나오네. 자 요 내용은 또 뭐냐면 니네 이 책에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없네. 얘들아 보통 책에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보통 교과서나 이런 문제집에 맨 마지막을 보면 제곱근표라는 걸 원래 이렇게 만들어놔. 제곱근표라는 걸. 근데 신기하게 제곱근표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얘가 뭐를 계산해 놓은 거냐면 그러니까 루트 1.00부터 루트 99.9까지는 수학자들끼리 그냥 계산을 다 해놨어. 그냥 아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니네가 보통 문제집에 제곱근표라는 게 여기도 안 붙어 있나 보네. 자, 어쨌든 제곱근표라는 게 있어. 이게 맨 뒷장에 보면 원래 있어 문제집에. 그러니까 내가 니네한테 만약에 루트 21.5가 얼마냐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그냥 제곱근표를 딱 보면서 그냥 따라 읽으면 돼. 그냥 루트 21.5가 뭔지 쓰여 있어 그냥 책에. 보통 뭐 여기는 지금 책이 없어서 내가 지금 예시를 좀 못 들어주겠는데 어쨌든 간에
루트 21.5는 그냥 책에 적혀 있어. 그러니까 그거 보고 따라 읽으면 돼. 예를 들어서 루트 2.15가 뭐냐라고 물어보잖아? 이것도 책에 쓰여 있어. 이건 수학자들이 다 계산해놨어. 그러니까 루트 21.5가 뭔지 수학자들이 계산해놨고 루트 2.15가 뭔지 수학자들이 다 계산해놨어. 근데 제곱근표에 내가 니네한테 루트 215를 구하라고 만약에 니네한테 내가 문제를 내잖아? 그럼 이건 제곱근표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왜 없냐면 수학자들이 제곱근표에다가 뭐만 구해놨냐면 1부터 99.9까지만 구해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215다라는 거는 제곱근표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러면 루트 215는 왜 수학자들이 안 구해놨냐면 이건 안 구해줘도 니네가 구할 수 있어서 그래. 자,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루트 215다라는 애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써볼까? 루트 2.15 곱하기 얘를 100이라고 써도 상관없을 테고 이렇게 써도 되지? 니네 이렇게 써도 상관없잖아. 2.15 곱하기 100 하면 215 맞잖아. 그치? 또는 이걸 이렇게 쓰는 학생도 있겠지. 루트에 21.5 곱하기 10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 표현 방법은 솔직히 수백, 수천, 수억 가지겠지.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얼마나 많겠어. 그지? 근데 그 중에 나는 왜 요거 두 개를 한번 골라봤냐면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얘가 대충 뭐 4점 얼마일 거야. 그지? 얘는 대충 1점 얼마일 거고. 그지? 자, 근데 잘 봐봐. 그냥 내가 임의로 잡아놓고 갈게. 얘를 그냥 4.5라고 아니겠지만 뭐 4.25라고 잡고 그냥 얘를 1.25라고 잡아보자. 그냥 임의로 내가 임의로 그냥 잡아놨어. 알겠지? 이건 수학자들이 분명히 계산해서 다 구해놨다고 했어. 알겠지? 그러면 내가 있잖아. 이 215를 구해보라고 하면 이건 제곱근표에 쓰여있지가 않다라는 거야. 아무리 찾아봐도 215는 없대. 왜? 1부터 99.9까지만 쓰여있어. 215니까 당연히 없겠지. 근데 얘를 어떻게 계산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를 내가 생각해본 게 이걸 이렇게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한번 써볼까? 두 가지로 써봤어. 이걸 왜 이렇게 썼냐면 이건 제곱근표에 있는 숫자들로 만들 수 있어서. 그러면 잘 봐. 여기서는 얘를 뭐라고 써야 되냐면 방금 좀 전에 배웠듯이 루트 2.15 곱하기 루트 100이라고 쓸 수 있고 얘는 루트 2.15 곱하기 21.5 곱하기 루트 10이다라고 쓸 수 있거든. 그런데 얘도 제곱근표에 있는 숫자고 얘도 제곱근표에 있는 숫자거든. 그런데 여기서 니네가 조심할 점은 1번과 2번 중에 우리는 1번은 계산할 수 있지만 2번은 계산할 수가 없다. 물론 쌤 이런 학생들도 있어. 자,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쌤 얘는요 루트 100은 분명히 10이다라는 걸 알잖아. 왜? 루트 100은 누가 봐도 루트 10의 제곱이니까. 쌤 저는 루트 마이너스 10의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결과는 둘 다 10입니다. 맞지? 근데 우리는 루트 2.15가 문제 그 제곱근표에 쓰여 있으니까 얘가 1.25니까 거기다가 뭐만 곱하면 돼? 10만 곱하니까 12.5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않아요? 자, 물론 이런 학생들도 있어. 쌤 얘는요 루트 21.5니까 얘가 4.25고요. 얘가 4.25고요. 루트 10도 제곱근표에 있지 않겠습니까? 뭐 3. 얼마로 있겠지 제곱근표에. 그래서 얘네들이 계산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들아 원래 제곱근표에 적혀 있는 거는 약간의 딱 원래 얘들아 무리수가 뭐냐면 실제로 딱 끝나지 않는 숫자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대한 짧게 그냥 여기서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써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숫자보다는 이 숫자가 좀 더 계산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이걸 택해서 우린 풀기로 약속을 했어.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지금? 자, 요런 걸 니네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니네한테 이제 문제가 나올 때 예를 든단 만약 루트에 0.00215를 계산해보래. 그럼 이것도 분명히 제곱근표에 없을 거야. 왜 없냐면 제곱근표에는 분명히 1부터 99.9까지만 있다라고 니네한테 말해줬다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가지고 제곱근표에 있는 애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얘를 또 우리는 루트에 2.15를 이용할까 아니면 루트에 21.5를 이용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니네가. 어차피 사용할 수 있는 건 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 숫자랑 비슷한 숫자로 만들어주면 수의 배열이 똑같게 만들어주려면 그럼 잘 봐봐. 이렇게 만들잖아. 그럼 얘가 원래 여기 있던 게 하나, 둘, 세 칸이 옮겨졌으니까 얘는 실제로 이 안에다가 뭘 곱해줘야 되냐면 1000분의 1을 곱해줘야 돼. 세 개가 옮겨졌으니까. 니네 실제로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이거 나올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가 나오냐면 숫자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개가 옮겨진 거야. 소수점이. 소수점이 여기 있었잖아. 여기 있던 숫자가 하나, 둘, 셋, 네 칸이 옮겨졌기 때문에 얘는
만분의 1이 돼버릴 거야 이렇게. 그럼 우린 여기서 뭐를 선택할 수밖에 없냐면 1번이냐 2번이냐면 무조건 2번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야. 왜 2번을 선택할 수밖에 없냐면 얘는 루트 2.15에 얘가 나와봤자 10분의 1 곱하기 루트 10분의 1이라는 애가 이렇게 남아. 그래서 니네가 이걸 계산할 수가 없단 말이야 내가 말하는 거. 하지만 얘는 봐봐. 얘는 루트 21.5에다가 얘는 만분의 1이기 때문에 얘가 바깥으로 나와버리면 100분의 1로 나올 수 있거든. 왜냐면 만분의 1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만분의 1이라는 의미가 100의 제곱분의 1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100분의 1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니네가 원래 알고 있는 계산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 없는 계산이잖아. 그래서 얘를 이용해 줘야 된다는 거. 이걸 좀 응용시키면 어떻게도 나올 수 있냐면 가끔은 이렇게도 나올 때가 있어. 니네한테 이렇게 해놓고는 내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면 루트 8,600을 구해봐 이렇게. 되게 뜬금없잖아 지금 니네가 봤을 때는. 니네한테 루트 8,600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문제다. 이거 두 개를 알려주거든. 야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근데 이걸 구해보래. 그럼 니네가 2.15밖에 없는데 8,600을 어떻게 구할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얘는 일단 니네가 뭐라고 쓸 수 있냐 이걸 소인수분해를 좀 한번 해봐야 돼. 그래서 요 모양들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얘들아 니네가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1250 곱하기 4를 하면 일단 얘가 나올 거야. 맞지? 이렇게 니네가 만들 수 있겠지. 그러니까 꼭 니네 눈에 딱 보이게 뭐 215000000 이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근데 이렇게 나왔다고 이걸 이용해서 얘는 꼭 루트 86 곱하기 루트 100이거나요. 이것만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걸 이용해서도 니네가 풀 수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소인수분해를 해봐서.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우리가 다시 쓰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또 루트에 21.50 곱하기 100 곱하기 4다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우리는 얘는 다 있으면 루트 21.5에다가 10에다가 2 이렇게 나오겠지. 왜? 100이 나오면서 10으로 나올 때 4가 나오면서 2로 나와볼 테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답은 20 곱하기 루트 21.5는 4.25니까 이렇게 곱해가지고 니네가 이거의 결과를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도 풀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꼭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니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 좀 해서 제곱근표를 접근해주면 돼.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니까. 그러니까 좀 쉽게 푼다라면 이렇게 풀어주면 돼. 예를 들어서 루트에 뭐 3, 4, 0, 0, 0, 0, 0, 0, 0, 0 이걸 계산하라고 하면 뭐를 이용해야 되냐면 얘는 제곱근표에 어떤 수를 이용해야 되냐면 얘들아 소수점 여기 찍혀 있는 거거든. 하나, 둘, 그러니까 솔직히 짝수만큼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짝수만큼. 그러니까 둘, 넷, 여섯, 여덟 해가지고 루트 34를 이용해서 풀어야 돼.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얘들아 봐봐. 루트 34 곱하기 공이 몇 개 있는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이렇게 여덟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루트 34 곱하기 얘는 나오면서 10의 4승으로 이렇게 나올 거니까. 만약에 얘들아 공이 하나 더 있었잖아. 그럼 잘 봐. 여기 있잖아. 그럼 두 개씩 움직여.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도 없잖아. 340도 없을 거 아니야. 한 번 더 와줘야지.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지. 루트 3.4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니까 10의 10승. 얘는 나오면서 10의 5승 곱하기 루트에 3.4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러니까 요거를 항상 짝수개씩 움직여주면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한번 더 해볼까? 루트에 만약에 0.0000034는 뭐를 이용해야 돼? 루트 3.4를 이용해야 되냐? 루트 뭐 3.4를 이용해야 되냐? 루트 34를 이용해야 되냐? 뭐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소수점을 움직이라고.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없지? 넷에서 여기 찍어버리면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짝수개로 움직여달라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루트 3.4 곱하기 공이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번 움직였잖아. 그래서 10의 8승분의 1이다 계산해 주면 되지.
그래서 얘는 나올 때 10의 4승분의 1 곱하기 루트 3.4다라고 계산해서 니네가 문제를 접근해 주면 된다. 이해했지? 제곱근표는 이 정도만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칙 연산에서 덧셈 뺄셈에 대해서 나오겠지. 자, 이제 마지막에 덧셈 뺄셈. 자, 덧셈 뺄셈도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 봐봐. 야, 니네한테 이런 걸 계산하라고 하잖아. 그럼 일반적으로 뭐 2 루트 3 더하기 3 루트 3을 계산하라고 하면 얘들아 그냥 쉽게 말하면 원래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루트 3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루트 3을 끄집어 내버리면 2 더하기 3만 남는 거 아니야? 실제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5 루트 3이 돼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얘랑 계산하면 그냥 5 루트 3이다 이렇게 써주는 것 뿐이야 실제로. 예를 들어서 2 루트 3 더하기 3 루트 2를 계산하라고 하잖아. 그지? 얘는 계산이 불가능해. 왜냐면 뭔가 묶어줄 게 없잖아. 그러니까 루트 3이랑 이렇게 루트 2가 요 숫자랑 요 숫자가 다르잖아? 그럼 더 이상 계산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 루트 8 자 여기서 좀 조심할 점은 2 루트 8 플러스 뭐 4 루트 2를 계산하라고 하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선생님 뭐 또 얘랑 다르니까요. 어차피 계산이 불가능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루트 8을 뭐라고 써도 되지 얘들아? 2 루트 2라고 써도 되는 거 알고 있지? 그지? 그래서 얘는 결국 4 루트 2 더하기 4 루트 2이기 때문에 얘는 또 이제 루트 2가 루트 2가 똑같이 있으니까 실제로 4 더하기 4에 루트 2가 이렇게 묶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거의 결과는 결국 8 루트 2다라고 풀어주면 끝난다 이런 말이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는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니네가 계산해서 풀어주면 될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뭐 여기서는 동료한끼리 계산한 거랑 거의 같은 느낌이다라고 보면 돼. 그냥 같은 느낌이다라고 봐서 풀어주면 끝날 겁니다. 알겠지? 뭐 덧셈 뺄셈은 뭐 굳이 뭐 설명이 여기까지만 되면 될 것 같고 분배 법칙이랑 이런 내용들도 자 뭐 곱셈을 벌써 가르친 내용이니까 얘들아 이거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 알고 있지? 테이블 내가 뭐 설명할게. 이건 그냥 없는 것 같아. 그지? 이런 경우 아까 전에 내가 벌써 다 설명했지? 밑에 루트 C가 있으면 분자음에 똑같이 루트 C를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뿌려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근호를 이건 뭐 계산이라서 니네가 열심히 해주면 될 것 같고 뭐 유리수가 될 조금 어려워서 자 마지막 요 내용인데 자 요 내용을 니네가 좀 어려워하는 내용이니까 자 좀만 잘 기억해보자. 이 문제는 한번 봐보자. 니네 일단 무리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찾는 내용이 니네가 좀 많이 어려워하는 내용이긴 한데 그냥 일단 이렇게 한번 봐볼게. 제일 처음에 니네 4.2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찾으라고 하면 니네 되게 잘 찾아. 니네 이거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4 더하기 0.2거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를 정수 부분이라고 말하고 얘를 소수 부분이라고 말할 거야. 여기서 니네가 이 소수 부분의 정의는 뭐냐면 얘들아 이 소수 부분의 정의라는 건 이런 거야. 항상 0보다는 커야 되고 1보다는 작은 수를 우리는 소수라고 정의를 내릴 겁니다. 이건 소수의 정의입니다. 왜 소수 부분을 이렇게 하느냐가 아니라 이걸 우리는 소수 부분이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2.15가 있으면 얘는 2 더하기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지. 2 더하기 0.15라고 쓰는 학생도 있을 테고 1 더하기 1.15라고 쓰는 학생도 있을 텐데 여기서 우리는 얘는 소수 부분이 맞지만 얘가 소수 부분이 아니야. 맞지? 얘 왜 소수 부분이 아니냐고 하면 소수 부분의 정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얘가 소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정수 부분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소수 부분과 정수 부분을 결정해주는 애 가장 중요한 애는 바로 뭐냐면 소수 부분이야.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 결정됐을 때 얘가 소수 부분인 게 확실하면 우리는 얘를 정수 부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순서가 뭐냐면 이걸 보고 4 더하기 0.2라고 해서 얘가 정수 부분이니까 얘가 소수 부분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거꾸로야. 여기서 얘가 소수 부분이 맞으니까 얘가 정수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니네가 제일 헷갈려하는 게 이런 거잖아.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1.2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니네 마이너스 1.2라는 건 누가 봐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2다라는 걸 니네가 누구나 다 알지 않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2잖아. 그지? 그럼 내가 니네한테 물어보면 얘가 정수 부분이고 얘가 소수 부분이다라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왜 거짓말이냐면 얘들아 얘는 소수 부분이 아니야.
선생님 얘가 왜 소수 부분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 소수 부분의 정의는 분명히 0과 1 사이에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지금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절대 소수 부분이 아닌 거야. 그럼 얘를 0과 1 사이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러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1을 빌려와. 그럼 다시 말해 잘 봐봐. 여기다가 내가 지금 필요한 1을 잠깐 한번 더해볼게. 어떤 숫자에다가. 왜냐면 얘가 얘들아 여기다 1을 더해주면 얘가 요 부분으로 바뀔 거니까. 그럼 니네가 어떤 숫자에 마음대로 1을 더하면 안 되니까 다시 1을 빼줘야겠지. 그럼 이 식은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마이너스 2 더하기 0.8이라고 쓸 수 있겠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니네한테 물어볼 거야. 야 얘는 소수 부분 맞니? 라고 내가 이제 물어보잖아. 그럼 얘 소수 부분 맞지? 얘 왜 소수 부분이야? 그러면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소수 부분을 먼저 결정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해. 얘가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얘는 소수 부분이 맞아. 그럼 자동적으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아 정수 부분이다라는 걸 니네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하지? 먼저 소수 부분을 결정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1이 있다라고 해보면 얘들아. 얘는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01인 건 누구나 다 알아. 그럼 내가 니네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얘가 소수 부분이니? 라고 내가 니네한테 먼저 물어보잖아. 그럼 얘 소수 부분이니? 라고 물어보면 소수 부분 아니에요 라고 말해야 돼. 왜 아니야? 라고 하면 쌤 소수 부분은요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를 우리는 소수 부분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라고 말해야지. 그럼 얘를 소수 부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줘야 되냐면 얘한테 1을 잠깐 줘봐. 그럼 니네가 있지도 않은 1을 더했으니까 다시 1을 빼줘야겠지. 그리고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얘랑 얘랑 계산해서 마이너스 3이라고 쓰고 얘랑 얘랑 계산해서 플러스 0.99라고 한번 써보자 이렇게. 그럼 자동적으로 이제 얘는 뭐가 될 거냐면 얘 소수 부분이니? 라고 내가 니네한테 물어보잖아. 맞아요 야. 왜 소수 부분이니? 그럼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소수 부분이죠. 그래서 얘는 0과 1 사이에 있는 소수 부분이야. 그럼 자동적으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정수 부분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소수 부분을 먼저 결정하고 나서 정수 부분을 결정해 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조금씩 이제 가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니네한테 루트 13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루트 13이라는 숫자가 있어. 이 부분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해달래. 그럼 니네가 루트 13이 대충 뭔지는 알 거야. 얘는 분명히 루트 9보다는 크고 루트 16보다 작다라는 건 니네 눈에 보이잖아. 그럼 당연히 루트 9라는 걸 내가 왜 썼고 루트 16이라는 걸 왜 썼는지도 알잖아. 얘는 대충 3인 거고, 대충이 아니라 정확히 3인 거고 얘는 정확히 4인 거야. 그러니까 이 숫자는 분명히 뭘 거냐면 3. 얼마일 거라는 거지, 그지? 그럼 니네한테 여기서 루트 13이라는 애는 분명히 뭐가 되냐면 3. 얼마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내 애를 다시 쓰면 난 이렇게 써도 되냐? 3 더하기 0. 얼마라고 써도 되나 이렇게? 그럼 내가 이제 니네한테 물어봐야지. 야, 얘가 소수 부분 맞니? 라고 내가 니네한테 물어보면 소수 부분 맞지? 왜 소수 부분 맞냐면 얘가 0. 얼마라는 건 당연히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수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소수 부분 맞잖아.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말해도 돼? 정수 부분이에요 라고 니네한테 말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루트 13은 다시 쓰면 잘 봐. 루트 13은 항상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니네한테 소수 부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0. 얼마예요 라는 걸 좀 더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소수 부분이 얼마니라고 물어보면 루트 13에서 정수 부분을 빼버리면 우리는 얘가 소수 부분이에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의 소수 부분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답은 루트 13 마이너스 3이 돼서 얘가 바로 소수 부분이다 라고 표현해 주면 되는 거야. 내 말 이해하지? 자, 한 번만 더 해보자 얘들아. 좀 더 어렵게 가보면 마이너스 루트 27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얘들아, 얘 소수 부분이 뭐냐라고 내가 니네한테 물어볼게. 얘 소수 부분이 뭐냐? 이거의 소수 부분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왔잖아. 그럼 니네가 일단 뭐는 알 거냐면 분명히 루트 마이너스 27은 마이너스 루트 36보다는 클 거고 마이너스 루트 25보다는 작은 건 맞잖아. 이건 뭐 당연히 음수 붙여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 니네가 예상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 숫자가 뭐냐면 마이너스 6일 거고 이 숫자가 마이너스 5일 거야. 그럼 내가 니네한테 얘는 뭐냐 그럼 누가 말이 되는 마이너스 5. 얼마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맞아?
그럼 얘를 다시 쓰면 우리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5. 얼마 얼마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0. 얼마 얼마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냐? 따라온 거 맞지? 그럼 내가 이제 니한테 물어보는 거지. 야, 얘 소수 부분이니? 라고 내가 니한테 물어봤어. 아니요 라고 말해야지. 왜 소수 부분이 아니야? 라고 하면 소수 부분은요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소수 부분은요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얘는 0과 1 사이에 있지 않잖아요 라고 니네가 말할 수 있잖아. 누가 봐도 0과 1 사이에 있지 않지. 누가 봐도 얘는 0과 1 사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얘를 0과 1 사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1을 잠깐 빌려와. 그리고 다시 1을 빼줘 얘들아. 그럼 얘는 다 있으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0. 얼마 얼마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만큼이 소수 부분이지 않겠어? 왜냐면 마이너스 0. 얼마 얼마에다 1을 더하면 얘는 분명히 소수 부분일 거 아니야. 확신하지? 그럼 자동적으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정수 부분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니네한테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이 값을 좀 정확하게 구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있으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지금 마이너스 루트 27이라는 애를 우리가 이렇게 썼잖아. 마이너스 6 마이너스 0. 얼마 얼마 플러스 1 이렇게 써놓고 얘를 우리는 소수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니네가 말해놨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니네한테 정확하게 소수 부분이 얼마냐라고 내가 니네한테 물어보면 얘는 이것만 일로 넘기면 되지. 답 얼마겠어요? 6 마이너스 루트 27이 돼버릴 거야. 그래서 이거의 소수 부분은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0이다. 그러니까 내가 니네한테 다음부터 이거의 소수 부분을 물어보면 이렇게 풀 수 있어. 이걸 응용시키면 이 고쟁이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응용 많이 시키는 게 아니라 니네한테 뭐도 많이 물어보냐면 여기다 이렇게 가우스를 씌우는 경우가 있어. 가우스가 뭐냐면 이걸 넘지 않는 최대 정수를 구해달라는 말이거든. 그게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의 정수 부분을 구해달라는 거야. 니네 가우스라는 말 혹시 이거 본 적 있나? 한 번도 없어? 문제집 중에? 가우스 기호 한 번도 본 적 없나? 중학교 거에는 여기는 없을라나? 고쟁이에는 없을라나? 에이, 없으면 안 하는. 그냥 잠깐만 말할게. 자, 여기서 어떤 가끔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문제 본 적 없나? 좀 어려운 문제 좀 니가 다뤄봤으면 있었을 텐데. 루트 2.25 가우스 루트 2.25를 계산하세요. 혹시 가우스 2.25를 계산하세요라는 게 뭐냐면 얘가 이 말이야.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를 구해달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2.25가 어디냐면 니네가 수직선에서 여기 어디가 2가 있고 여기 어딘가 3이 있으면 여기에 2.25가 돼 있을 거야. 그럼 얘를 넘지 않으면서 가장 큰 정수를 구해달라고 하니까 2가 돼버리는 거겠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보통 2라고 써.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는 그냥 다른 말로 하면 2.25의 정수 부분을 찾아주세요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거든. 내가 이걸 왜 연습시키냐면 잘 봐봐. 니네 얘가 왜 2라고 말할 수 있냐면 2.25에서 얘는 2 더하기 0.25야. 그래서 얘가 소수 부분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정수 부분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 내가 니네한테 만약에 루트 마이너스 3.2를 구해보세요라고 하잖아. 그럼 이 말이 뭐냐면 마이너스 3.2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를 구해달라는 소리야. 그럼 얘는 지금 이런 말이거든. 니네가 그냥 수직선으로 보면 잘 구하긴 해. 여기에 마이너스 4가 있을 테고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을 거면 마이너스 3.2는 여기 어딘가 있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3.2지 그지? 그래서 이걸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얘지 않겠어? 이걸 넘지 않으면서 가장 큰 정수는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의 답은 마이너스 4이거든. 근데 우리가 이걸 보통 정수 부분이랑 같다라고 말하거든. 가우스를. 왜 이게 마이너스 4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렇게 되잖아. 마이너스 3.2라는 애를 우리가 마이너스 0.3 아이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2라고 쓸 텐데 얘가 소수 부분이 아니라고. 왜 아니라고? 0과 1 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2에 얘한테 1을 주고 1을 다시 빼란 말이야. 그럼 이거의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 플러스 0.8이 나올 거거든. 그래서 이제 얘가 소수 부분이 맞으니까 얘가 정수 부분이 맞아. 이해했어? 그래서 이거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4다라고 쓰는 거거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런 거야. 가우스 만약 루트 15를 계산하라고 하잖아 얘들아. 그럼 마이너스 루트 15를 계산하라고 하니까 이거의 정수 부분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15다라는 건 얘들아 분명히 마이너스 루트 15는 누가 봐도 마이너스 루트 16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루트 9보다 작다라는 걸 니네가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이거의 결과가 분명히 마이너스 4고 이거의 결과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이거의 결과는 마이너스 3. 얼마겠지. 그러면 이거가 얼마냐라 했을 때 얘를 우리는 뭐라고 쓰면 된다고?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안 된다고. 얘가 뭐 얼마야? 마이너스 4일 거라고. 왜 마이너스 4인지 보여주면 마이너스 3. 얼마니까 그지? 얘가 마이너스 4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을 테니까 마이너스 3. 얼마 여기 어딘가 있겠지. 이걸 넘지 않는 최대형수가 마이너스 4겠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걸 왜 가르쳤냐면 니네가 이것만 이렇게 빨리 찾아내잖아? 그럼 이거의 소수 부분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그 숫자에서 무조건 정수 부분만 빼버리면 얘가 소수 부분이야. 이렇게 풀어주면 좀 더 빨라. 그러니까 이거의 정수 부분을 찾는 게 이 말이야. 솔직히 이 가우스라는 말이 이 숫자의 정수 부분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4라면 그지? 얘는 알아서 그 숫자에서 얘를 빼주는 게 바로 소수 부분이다라고 니네가 접근해주면 될 겁니다. 이해했지? 내가 하는 말?